네, 정부의 정책을 점검하고 정책 제안을 해보는 정책 점검, 정책 제안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일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함께 감사원법 개정안 등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과 발의를 준비 중인 법안의 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의원님 지난번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네.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에서 했던 모든 미사에 함께 이제 동참하셨었는데요. 네. 감회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정치인들이 들으면 좋을 메시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예, 그 광화문의 시복미사, 네. 명동성당의 평화와 화해 미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고 또 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오셔서 우리 국민들에게 위안을 주는 많은 그 언행을 하셨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좋은 메시지도 많이 남기셨고, 문제는 이제 뭐 다들 감동을 받은 걸로 많이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우리들이 겸허한 마음으로 그거를 잘 실천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저희들한테 주신 메시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첫째는 사랑, 네. 또 화해와 평화, 네. 용서, 위로, 또 나눔,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솔선수범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말도 있지만, 네. 친히 참 굉장히 기아차, 제일 작은 차 소울을 타시고, 또 굉장히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위로해 주시고, 네. 그래서 참 우리 교황님께서 많은 이제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았지만, 직접 눈으로 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행보가 참 소통 노력을 강화하고 또 아주 겸허한 자세로 그 위로를, 국민들의 위로를 해주는 것, 거기서 큰 감동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이제 잘 저희들이 실천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의원님, 그리고 특히 요즘에 이제 페이스북 같은 SNS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들어가 보니까 이제 몇 차례씩 매일매일 글을 네. 올리시더라고요. 네. 그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신 이유, 그리고 그 네. SNS 활동을 통해서 소통을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SNS 시대, 디지털 시대가 됐기 때문에 또 네.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이 SNS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시공을 떠나서 지금 우리가 잘 모르는 여러분들과 예. 대화할 수 있고, 그분들의 생각을 또 이해할 수 있고, 네. 나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쌍방향의 소통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 제가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으로 일했을 때 예. 많은 워싱턴에 지인들이 있는데, 사실 네. 전화하기도 좀 어렵고 뭐 만나기는 더욱 어렵고 한데, 뭐 페북이나 트위터 등을 통해서 많이 만나게 되고 소식을 전하게 되고, 또 좋은 의견을 네. 좀 정치권이 이렇게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네. 이런 의견들도 많이 주시고요.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또 오프라인과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화번호 주고받고 한번 봅시다 해서 만나고, 실제로 그런 적도 있고, 저는 특히 정치인들의 SNS 활동은 저는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자기들의 행사만 그냥 일방적으로 홍보하는데 끝나고는 뭐 계속 올리기만 하고 저쪽에서 오는 반응을 안 보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저는 네. 개인적으로 오는 반응에 댓글에 일일이 저도 댓글을 달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걸 하면서 사실 만나서 대화하는 것만큼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우리가 다 만날 수 없으니까 이 활동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이게 여기서 또 오프라인 만남으로도 이어지고 하니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조금 전에 영상을 보니까 그 댓글이 굉장히 네. 많이 달려 있어요. 네. 이제 페이스북 보면은 댓글이 뭐 없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뭐 그런 굉장히 좀 많이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소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 그리고 저는 뭐 굳이 정치 이야기도 하지만은 최근에 올린 거는 제가 딸깍바리로 유명한 일석이승 선생님의 그 이야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실렸는데, 엊그제 아주 상냥한 바람과 서늘한 기운 때문에 가을을 이제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는데, 네. 일요일 아침이었나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이승 선생이 쓴 수필 중에 청추수제라는, 그러니까 맑은 가을의 몇 가지 주제, 네. 이게 생각이 나서 그 글을 좀 찾아보고 올렸어요. 그러니까 벌레 우는 소리, 달, 그 다음에 이제 창공,
뭐 독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을을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또 독서하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자 이런 네. 취지로 올렸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예. 뭐 정치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일상 얘기도 같이 네. 있으니까 그렇죠. 네, 함께 공유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소통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예. 자, 그럼 정책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께서는 국회 활동 강화, 그리고 특권 내려놓기에 관심이 많으신 네. 걸로 저희가 네. 알고 있는데, 먼저 국회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감사원법 네. 개정안 발의하셨거든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감사원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우리 행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있고, 사실 행정부 공무원 입장에선 감사원이 제일 무서운 곳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이 예. 감사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감사 활동의 결과를 국회가 이제 요구할 때 받아볼 수가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국가적인 이슈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회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국회가 요구를 할 때 감사원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냅니다. 네. 네. 그런데 법사위는 주로 율사들이 많기 때문에 뭐 감사의 적정성이나 적절성을 따질 수는 있는데, 이 감사 내용에 대한 전문성은 또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관 상임위원회, 제 경우는 지금 교육문화 네. 쪽인데, 교육부 관련 감사를 법사위로만 주고 교육위원회는 안 주면 네. 우리 교육위원들은 감사 결과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오히려 우리가 더 전문성을 갖고 감사가 제대로 됐는지, 이 감사가 제대로 이행되려면 시스템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이거를 앞으로도 교육부하고 계속 질의할 때 또 따져봐야 네. 되는데, 이걸 소관 상임위가 모르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네. 이 국회 요구가 있을 때는 법사위도 주고 소관 상임위에도 감사 결과를 알려주라는 내용입니다. 네. 네. 그 효율적이지 못했던 부분이군요. 그게 이제 그렇죠. 상임위가 알아야 그걸 제대로 네. 할 수 있는데.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청원권 있지 않습니까? 이 청원권이 사실 이제 모든 국민이 국가나 국가기관에 문서로서 희망사항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권리인데, 이 부분의 청원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지금 네. 발의해진 상태죠. 네. 설명 같이 해주시죠. 사실은 그 청원권은 국민의 기본 권리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입법 청원권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국회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본인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생활상의 불편이나 고충을 시정할 수가 있거든요. 예. 또 그런데 이 청원 제도가 사실 유명무실하게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네. 또 국회에서 저도 뭐 국회의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국회의원들도 이 청원에 대한 관심도가 솔직히 떨어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18대 국회 경우 272건의 청원이 있었는데 채택된 건 3건입니다. 아, 네. 그런가요? 그리고 지금 19대 국회 2년 이제 지났는데 143건의 청원이 들어왔는데 채택된 건 2건입니다. 나머지는 뭐 이제 폐기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여러 가지 자기가 이렇게 좀 제도가 개선돼야 되겠다고 해서 국회에 의견을 낸 건데, 예. 제대로 심의도 안 되고 폐기되고 네. 뭐 이렇게 사장돼 버리면 그 국민의 기본권이 우리가 제대로 살리질 못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살리려면 이 청원 제도는 조금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청원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네. 저는 청원이 들어오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90일 안에 이거를 반드시 심의를 해서 처리를 네. 하도록, 물론 저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릴 경우는 한 90일 더 연장해서 하고, 네. 또 정부의 시행령과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그렇게 청원 처리가 되면 정부로 넘기면 정부도 90일 안에 결론을 내서 해결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네. 예. 또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이제 국정감사에서 기업인 등에 대한 무분별한 이 증인 채택으로 인한 네. 폐해를 좀 막기 위해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셨다고 네. 네. 들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네. 이제 국정감사 기간에 기업인들 네. 그리고 또 많이 와서 시간을 그냥 허비해버린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네. 네. 사실 이번에 원래 1차 국감 하기로 했는데 야당이 주장했지만 또 네. 세월호 특별법안 문제 때문에 이제 야당이 예. 그걸 안 하는 바람에 국감이 안 됐는데 10월에 아마 국감이 20일 되겠죠. 네. 네. 국감을 앞두고 뭐 모든 언론이 쓸 겁니다. 저도 뭐 정치부 기자 때 많이 네. 썼지만 이 기업인들을 진짜 무차별적으로 무분별하게 특히 많이 증인 채택을 한단 말이죠. 네. 네. 그런데 막상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감사 하다 보면요, 시간이 막 이제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러면 증인들, 참고인들이 불려와가지고 네. 하루 종일 거의 뭐 몇 시간씩 기다리다가 어떤 경우는 누가 묻지도 않아요. 네. 그리고 어떤 경우는 한두 마디 묻고 끝나버려요.
그러려면은 왜 우리가 사실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셈이잖아요. 네. 그러니 이 제도를 좀 더 실효성 있게 가져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증인하고 참고인을 우리가 채택을 해서 이제 그 출석 요구를 할 경우에 우리가 사전에 어떤 취지로 그 질의를 하겠다라는 네. 내용의 네. 그걸 보내고 이제 그분들이 그래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충실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게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은 현재는 뭐 임의로 돼 있습니다. 내도 그만이고 안 내도 그만인데 사전 답변서 제출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가지고 네. 그러면 사전 답변을 우리가 많이 받다 보면 중요한 것들만 가지고 질의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사전 답변으로 처리해도 네. 되고 또 사전 답변 내용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증인, 참고인 출석을 요구를 했지만 채택을 했지만 채택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그런 좀 공간을 열어두는 유연성 있는 이런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법안을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네. 국회의 이제 일종의 특권인데 그런 네. 것들을 좀 내려놓음으로써 네, 네. 국민들의 어떤 편의를 좀 높일 수 국민 있는. 중심의 어떤 그 네. 증언 감정법이 국민 중심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법안들이 보면 또 그런 쪽에 좀 그렇죠. 초점이 네.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지역 현안 한번 여쭤보도록 네. 할게요. 최근에 이제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서신을 보내셨습니다. 이 수원 인터체인지, 이 수원 인터체인지를 수원 신갈 인터체인지로 명칭을 네, 바꿔야 네. 한다 이런 네. 서신을 보냈는데 네.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처음? 네, 서신도 보내고 통화도 하고 했는데 예. 네. 지금 뭐 경부고속도로 다니시다 보면 이 이제 그 톨게이트 지나서 바로 수원 인터체인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원 인터체인지는 용인시 기흥구에 있습니다. 생길 네. 때도 용인군 기흥면에 있었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1968년에 생겼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 왜 그랬는지 도로공사한테 물어봤더니 도로공사는 1969년에 생겼기 때문에 왜 수원 인터체인지로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인터체인지 이름을 정하는 가장 기본 원칙은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의 명칭을 따는 겁니다. 네. 대부분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야 국민들이 다닐 때 여기가 어느 동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동안 도로공사 측은 이름을 바꿔줄 수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수원으로 가는 차량이 많고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이다. 네. 그런데 지금 용인이 인구가 97만입니다. 네. 그래서 100만에 육박하고 있는데 또 용인은 이 관광 자원도 많고 예. 뭐 굉장히 이쪽으로도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문의를 했어요. 그러면 수원으로 가는 차량이 많다는데 수원으로 얼마나 가고 용인으로 얼마나 가느냐 그건 알 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행정구역으로 따지면 신갈 인터체인지로 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용인에서 과거에 계속 그렇게 바꿔달라고 했는데 또 그러면 수원이 뭐 우리는 뭐냐 이렇게 되니까 제가 아이디어를 낸 건 수원에다가 신갈을 붙여서 수원 가운데점 신갈 인터체인지 이렇게 네. 바꾸자는 거죠. 그러면 왼쪽으로 나가면 수원이고 오른쪽으로는 신갈로 가니 그게 제일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김학송 사장님께 편지도 보내고 통화도 하고 뭐 긍정적인 답변도 받아냈고 그런데 네.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 변화를 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또 최근에 그 사립대 총장 20명과 함께 네. 간담회를 가지셨는데 요즘 사실 정부와 대학 간의 이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네. 갈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국회 대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참 대안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8월 21일 날 사립대 총장님들하고 여당 대표로는 제가 나갔고 야당의 이제 간사, 그 다음에 야당 소속 30 교육위원장 네. 이렇게 셋이 이제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토론을 굉장히 2시간 한 40분 동안 했습니다. 네. 네. 이제 사립대 총장들께서는 뭐 본인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고충들을 이야기했고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이제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건 지금 대학의 구조개혁은 틀림없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구조개혁의 이 원칙이 중요하겠죠. 어떤 기준으로 구조개혁을 할 거냐. 네.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대학은 상당히 뭐 균질화가 돼 있지는 않잖아요. 큰 대학이 있고 작은 대학이 있고 지방 대학에 또 뭐 여러 가지 산재가 돼 있고 그러니까 하나의 원칙으로만 해버리면 사실은 큰 대학 빼고는 다 뭐 살아남기 어려운 잣대가 되니 그건 네. 또 가혹하고 지방 대학은 지방의 특성에 맞는 네. 대학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뭐 인구가 작은 지방인 경우는 소형 대학이지만 특정 학과에서는 아주 강한 대학 강소 대학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학 구조 개혁을 위한 평가의 잣대 이거 아주 좀 엄정해야 하면서도 또
지방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네.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교육부가 관료적인 시각에서 그냥 이 일률적으로 탁상해서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하고 또 우리 국회 이제 교육 전문가들, 교육위원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거를 좋은 잣대를 만들고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이제 그런 취지의 간담회를 열었고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그래서 저는 국회 교육위 안에 여야가 다 있고 또 우리 정부가 늘 우리하고 이야기를 하고 네. 있으니 그다음에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교육의 또 한 주체인 대학이 참여를 해서 네. 우리가 교육 문제를 논의하는 어떤 협의체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그 저희 프로그램에 이제 각 대학 총장님들 나오시거든요. 뭐 지방대학에서 오시고 서울에서 오시는데 그 프로그램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네. 아니었나 싶거든요. 아. 이게 같은 것을 다른 것은 다르게 좀 잣대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일관되게 잣대를 해버리면 지방대학 좀 힘들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예, 같습니다. 네. 그 프로그램 제가 찾아서 잘 보겠습니다. 저희 뉴스 안에 있습니다. 아,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의원께서 최근 주요 이슈마다 이 신문에 이제 칼럼을 네. 쓰셔서 생각을 전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뭐 언론인 출신이시기 때문에 글 쓰시는 게 천지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기자 시절에 쓰시는 칼럼과 이제 정치인으로서 쓰는 칼럼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내용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글쓰기라는 거는 진짜 고통스러운 네. 이제 작업이죠. 그러나 몇 군데 언론사에서 또 칼럼을 써달라고 의뢰가 오면 네. 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전남일보는 고정적으로 쓰고 있고 예. 경기일보도 내고 그러는데 이 의원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께 또 좀 알려드리고 싶고 중요한 거는 저는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언론인의 눈을 가능한 한 잃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뭐 새누리당 소속이고 새누리당 소속이다 보니 당파성을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측면이 있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또 잘못한 거는 솔직히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려면은 그게 언론인의 잣대가 필요하고 언론인의 눈이 필요하고 네. 그게 바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글을 쓰면서 제 스스로 성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당이 이거 잘하는 건가 네.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국민의 눈높이는 뭘까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인이나 정치인이나 뭐 조금은 다를 수는 있어요. 당파성이 문제가 언론은 좀 더 객관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을 볼 수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쓰면서 성찰을 할 수 있다는 거 네. 그거는 늘 중요한 그 일종의 그 행위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정책 점검, 정책 제안에서는 이상일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함께 최근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과 발의를 준비 중인 법안의 내용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